안녕하세요. 인문융합 자율학부 고명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괭이부리말 아이들이라는 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책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기 이전에 먼저 책의 등장인물과 간단한 줄거리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책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숙자와 숙희는 초등학교 5학년 쌍둥이 자매입니다. 의젓한 언니 숙자는 집안일을 도맡아 하지만 동생 숙희는 언니와는 다르게 그저 어머니께 사랑받고 싶어하는 어린 모습입니다. 이런 쌍둥이 자매와 친하게 지내는 같은 학교 친구 동준이, 그리고 동준이의 형 동수 역시 괭이부림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동순의 부모님은 집을 나가셨기 때문에 형인 동수가 동생을 각별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 잘 들어오지 않고 일탈이 잦아 동준이는 형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동수의 동갑내기 친구 명환이는 동수와 같이 본드를 하고 있는데요. 본드 흡입 후유증 때문에 말을 더듬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동준, 동수, 명환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영호. 영호는 초등학교 때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마저 말기 자궁암으로 여의었는데요. 동준과 동수, 명환이를 만난 뒤 나중에는 괭이부리 마을의 가장 아닌 가장이 됩니다. 영호 집에 마지막으로 들어온 건 크리스마스 이브날 아버지의 편지와 함께 버려진 호용입니다. 부모의 정을 느끼지 못해서 그런지 숙자네 담임선생님 명희를 친엄마처럼 따르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명희 역시 괭이부리 마을 출신으로 영호와는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나중에는 본인이 어떤 선생님이 되어야 할지를 깨닫고 다시 이 마을에 돌아오게 되죠. 김중미 작가님의 소설 괭이부리 마을 아이들은 다양한 모습의 주인공들이 괭이부리 마을에서 살면서 받은 상처와 아픔, 방황과 편견들을 꺼내놓고 서로에게 의지하고 이해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이야기를 써내린 책입니다. 동수는 영호와 영희를 만나서 정신을 차리고 재입학을 하고 취직을 했죠. 또 명환이는 괭이부리 마을 식구들의 칭찬과 조언으로 용기를 갖고 제빵 학원에 다니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 꿈을 찾는 괭이부리 마을 식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자신이 갖고 있던 괭이부리 마을에 대한 트라우마와 편견을 솔직하게 고백했던 명희, 자신이 방황하게 된 이유를 털어놓은 동수, 그리고 촛불 의식에서 가족에 대한 마음을 꺼내놓은 숙자를 통해 용기를 내어 속마음을 꺼내는 괭이부리 마을 식구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빨리 괭이부리 마을을 벗어나고 싶어 했던 명희가 다시 괭이부리 마을로 이사오는 모습을 통해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깨닫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의 배경이 된 괭이부리 마을은 인천 동구 만석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인천에서도 가장 오래된 빈민 지역으로 한동안 주변 공장에 일용직 노동자들의 숙소 등으로 사용되다가 개발이 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게 되어 인천의 대표적인 달동네가 되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에 거주하고 있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익숙한 장소들을 볼 수 있어서 반가웠는데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금의 괭이부리 마을은 어떤 모습인지 간단하게 보고 왔습니다.
저는 처음에 관광지 같은 모습을 생각하고 갔다가 제 생각 이상으로 다닥다닥 붙어서 생활하는 거주촌이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더욱 카메라를 들고 돌아다니기가 애매하고 마음도 불편하고 죄송하더라고요. 먼저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 괭이부리 마을의 모습을 보고 떠오른 생각은 소외된 극빈촌, 가난과 어려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고 나니 가난한 극빈촌의 어려움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사랑과 위로,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 찾게 된 희망에 대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캄캄해 앞이 보이지 않을 것 같던 괭이부리말 식구들의 하루하루가 서로에게 마음을 주고 가까워지면서부터는 희망차게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요. 책을 읽고 가장 기억에 남는 책 속의 문장을 가져왔는데요. 하나는 동수와 명희의 이야기입니다. 명희는 동수를 문제아라고 생각했고 동수는 그런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 명희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한 명희는 왜 자신이 동수에게 관심을 갖고 다가오는 건지 설명하면서 어린 시절 자신이 괭이부리 마을에 살았던 이야기도 털어놓게 됩니다. 그때 동수도 자신이 방황하게 된 이유와 그때의 심정을 털어놓게 되면서 서로에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명희와 영호의 대화에서 비춰지는 두 사람의 속마음입니다. 이 내용은 동수와 동준, 명환, 숙자와 숙희까지 집으로 받아주는 영호에게 명희가 칭찬과 부러움의 말을 솔직하게 전하는 장면입니다. 음식과 잠자리, 이제는 마음까지 나누는 영호는 그저 착한 마음씨를 가졌기 때문에 그랬던 걸까요? 영호가 자신한테 아이들이 필요한 거라고 하는 대답을 통해 그동안 영호가 아이들을 받아줬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병으로 떠나시게 되니 영호에게도 사랑과 위로, 사람의 용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게 영호에게는 희망이 되었고 그 희망이 바로 아이들이었던 거죠. 제가 이해한 이 책의 메시지는요. 사람에게 다가가는 방법, 사람의 마음을 여는 방법은 솔직함, 그리고 진심이라는 것. 그리고 혼자보다는 함께해야 견뎌낼 수 있다는 것. 겉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그 내면을 통해서 이해하고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사람이든 환경이든지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책을 처음 읽었었습니다. 어릴 때는 이 책을 읽고 나도 영호처럼, 명희처럼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읽고 보니 괭이부리말 식구들 중에 돕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었고 서로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줬기 때문에 괭이부리 마을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책을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어떤 마음이 들으셨나요?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상 괭이부리 마을 아이들 발표자 구명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